고 FC. 네, 10년 안에 FCA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꿈꾸며 정말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제품까지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김일두 리더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모실 분도 정말 제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롤모델을 제가 매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쯤 안에는 이분과 그래도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더 나은 꿈을 위해서 결국 이 선택을 하셨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신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파운더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파운더스 EDC 이기본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아이디어 FCA 시청하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거고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이게 SNS 어떤 화면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마지막에 멘트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죠? 지금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고금리 시대가 됐고, 또 이 난방비라든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많은 가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글을 굉장히 마음 가득히 담을 수 있는 글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는 난방 텐트 안에서 TV도 켜지 않은 채 숨만 쉬고 있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최근에 많은 기사들을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단군 이래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었다. 그건 뭐 공통적인 화제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와 겹쳐서 또 전쟁과 겹쳐서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에 겹쳐서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더라도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메이 사업이 내 삶을 어떤 변화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같이 만나보게 될 거고요. 최근에 기사들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도 되게 떨어지고 있죠. 물론 내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 저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한국인의 자산의 거의 80%가 집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들이 분산돼 있다면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거의 대부분 자산이 집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자신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시중은행조차도 달러를 모으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카드를 많이 쓰는 이유는 과소비가 아니죠. 지금은 생계를 위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기사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가치관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그 기준조차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네 가지 정도를 보면 소득이 월 한 600만 원 이상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월 소비도 400만 원 이상이고 자산이 9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산이 예전에 집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점점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산층이 아니라는 어찌 보면 중산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위층이다라고 자유하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인의 노동 생산성이 임금과 꾸준히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98년도 글로벌 위기가 접어들면서 생산성은 오르는데 그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 갭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있었고요. 또 2008년을 접어들면서는 생산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은 늘어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점점 이 빈부의 격차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입이 그만큼 따라지가 않기 때문에 몸은 바쁘지만 경제적인 상황들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 기사들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한번 하나씩 보시면 점점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오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느끼고 있고요. 더 오래 많이 일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이 네 번째가 되게 신조어인데요.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점심값조차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의 그 풍속을 보면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 되게 많다고 하죠. 과거에는 건강을 위해서 도시락을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비용 절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2023년에 지금 올해 상반기만으로도 회사가 지고 있는 빚, 회사채죠. 회사채가 갚아야 될 빚이 우리나라 5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저 빚이 갚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저는 91년도에 우리나라 굴지의 S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식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회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팍팍하고 또 이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좀 지금 최근에 건설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분양도 안 되고, 저 건설 회사에 있는 제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준비해온 이 아메이 사업이 제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대비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또는 조부모 세대로부터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그런 제서를 알고 있는데요. 이 표를 잘 보시면 소득이 어려워지니까 교육이 안 되고, 학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결국은 급여가 떨어지고 또 소득이 저하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리를 끊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과연 경제적인 문제만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시간의 빈곤도 굉장히 우리 삶을 핍박하게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주일의 시간들을 분석해 본 그런 표인데요.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조차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면 2000년도에 넘어서부터 2016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조사를 보면 무려 35% 이상의 사람들이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업은, 이 기사에 나온 부업은 우리와 같은 아메 사업 같은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직장을 나와서 퇴근하고 나서 라이더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을,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건 삶을 개선시키는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무려 70%가 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장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카프카라는 작가가 어떤 책에서 쓴 가장의 표현입니다. 종종 나무 토막처럼 오랫동안 말이 없고 이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예. 우리 남편들, 뭐 남편만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장들이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장의 무게들을 느끼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메사업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요. 할 말은 하는 그런 가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이미 80대를 넘어섰고요. 90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이런 긴 생활 속에서 이 수명 속에서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데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게 되고요. 길게 살죠. 이 표에 의하면 사회생활 초반 때부터 적자로 시작을 하고 잠깐 흑자를 겪은 뒤에 길게 적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적자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뭘 만든다? 자산을 만든다. 자산 수입. 제가 8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로 이제 ROTC를 해갖고 장교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에서 공병대 소대장을 했는데 24살이죠. 그때 처음 받은 봉급이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지금 병장 봉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소대장 봉급이 100만 원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가서 봉급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과연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24살 때. 굉장히 빨랐죠. 저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 경제적인 관점이 좋았고 열심히 알바도 했었고 열심히 돈을 모았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89년도 당시에 제 계산으로 의하면 8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제가 91년도에 전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S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첫 봉급이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생겼었는데 89억을 벌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 다음 선택한 게 뭐겠어요? 열심히 일하자였어요. 열심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인정하듯이 1년 365일 중에 363일을 출근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제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다 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죠. 그걸 깨닫는 시기가 98년도에 IMF였어요. IMF가 왔을 때 제가 33살이었고요. 대충 제 나이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올해 감사하게도 나이를 하나 안 먹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과 똑같은 57세고요. 33살에 아메이 사업을 제 아내가 시작했고 저도 같이 바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달 정도를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한 달 뒤에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다른 각도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들 보신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4가지가 나오죠. 이 첫 번째는 저같이 직장을 다니는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성장하는 경제 시기에는 수입이 단가 곱하기 시간이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본인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하면 더 돈을 많이 버는 단가가 높은 직장을 다니게 돼 있었어요. 따라서 단가가 높은 직장을 다니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IMF 이후에 내 의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재료가 되는 시점이 왔던 거죠.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어지는 게 이 잡의 목적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셀프 임플로이드 하죠. 나를 고용하는, 즉 자영업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게를 하거나 어떤 잡을 하면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이 아니죠. 왜? 나를 고용하는 거니까. 이 2가지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의 팩터에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그런 시대죠. 근데 반면에 이쪽 오른쪽 평면에 보시면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 투자가를 보면 돈이 돈을 버는 또는 네트워크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일이죠. 특별히 비즈니스 오너에서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간과 관련 있는 수입을 벌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욕망과 능력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 불행이거든요. 불행. 행복하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상황과 내 삶의 어떤 질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메이 사업을 꽤 오래 한 사람이죠. 20년 넘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냐면 다 원합니다. 저런 삶을.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갭이 있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 만약에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는 일이죠.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쉬워서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40대 분들, 30대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평생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자신 있게 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좋은 회사를 다녔지만 그게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이기본이죠.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그 사훈인가요? 사훈이 기본을 지키자입니다. 기본을 지키자. 근데 저는 잘 안 지켜주더라고요. 예. 저는 제 자신이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을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이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쓰는 소비자죠. 생필품을 평생 쓰는데 대부분 이런 채널, 뭐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채널을 바꿔보는 겁니다. 브랜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는 게 아니냐. 예, 물론 팔면 좋습니다. 잘 팔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거의 아마도 99%가 자신 있게 팔 수 없을 겁니다. 또 아메이 사업은 잘 팔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아메이 제품은. 왜?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잘 팔리기도 해요. 그러나 팔아서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뒤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단순하게 소비만 바꿔도 사업이 되는 일이고요. 자, 이 표가 오늘 제 사업 설명의 가장 중요한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조금 정신줄을 놓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또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대부분 우리가 생필품을 어떻게 구매하냐면 200원 정도에 생산된 그 제품들을 광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제품들을 여기서 보시는 채널 통해서 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매점을 통해서 물건을 사죠. 1,000원 또는 700원 정도의 물건을 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광고 유통비는 소비자의 지출로 끝나죠. 근데 아메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게 아니라 400원으로 제품을 좀 좋게 만든다. 예를 들면 품질을 좋게 만들면 제품이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까? 원가를 투입하면 그 제품을 700원 정도의 시장의 도매 가격 정도의 제품을 살 수 있게 직거래하잖아요. 직거래.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다이렉트 셀링이다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직접 판매. 실제로 우리나라 직접 판매라고 하죠. 회원 직거래로 해서 아메이가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 표에서 보시면 400원짜리가 700원에 판매가 되면 300원의 갭이 남는데 그 돈을 아메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아메이라는 회사도 광고가 필요하겠죠. 아메이도.
생필품이니까. 근데 아메이는 광고를 누가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써보고 좋은 점들을 주변에 알리면 나로부터 생긴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매출에 대한 35%를 우리한테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저 300원이 얼마냐면 현재 한국아메이 매출액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자, 1조 2천억의 35%를 누군가한테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가 되죠? 4,500억이 넘을걸요, 아마. 예, 그 돈을 매년, 매달 누군가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제 가족이 4인 가족이에요. 혹시 4인 가족들 계시죠? 3인도 계실 거고 2인도 계실 거예요. 자, 4인 가족인 분들, 저희 집에서 쓰는 생필품의 양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생필품의 양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저라고 치약을 3번 짜서 쓰진 않겠죠? 똑같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치약 써서 버는 돈이 있어요? 없죠. 저는 벌고 있어요. 뭘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메사업 결국 뭐냐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수입으로 변화하는 그런 사업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메사업 무슨 사업이다? 소비 사업이다. 판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덜어드리시면 굉장히 이 사업이 쉬워 보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도 해드려요. 100% 환불해 주시고요.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나 혼자 쓰면 뭐예요? 그냥 소비자. 같이 쓰면 사업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치약을 쓰고 계시다면, 샴푸를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거절받으면 어떡하냐? 이 거절조차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쓴다는 거죠. 아메 사업은 세일제 개념이 아니라 정보 전달 사업이고요.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하면, 빠르게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면 수입이 좀 늘어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타임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단계 이렇게 많이 이칭을 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뭐냐면 나를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마케팅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죠. 사업은 이 가치를 창조한 뒤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알고 좋아하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가치를 창조하게 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단계는 뭐냐면 신뢰도 형성이 안 된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말을 내뱉고 그 말을 통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강매하는 일이죠.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코로나에 인해서 많은 어떤 소비 패턴들이 바뀌었죠.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나 자신의 중요한 게 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최근에 소비 트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어 소비, 우리 10코어의 코어 같죠. 코어 소비, 가한비를 강조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에 돈을 쓴다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 마스크 별거 아닌데도 마스크가 생산이 안 된다는 등 재고가 없다는 등 난리가 났죠. 국회까지 나서서 난리가 났죠. 그만큼 내 자신을 위한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이 아메이 공기청정기도 한동안 품절이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고 우리가 아메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뉴트라이트, 또 글로벌 탑5 아티스트리, 또 많은 공기청정기, 홈테크, 홈케어, 많은 제품들, 몸에 쓰고 있는 제품들, 모든 제품들이 거의 세계 탑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이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있고 이 제품들이 우리의 어떤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아메이가 생산하진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제품들을 원포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조그만 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도 PB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저 사료 하나씩, 강아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매달 하나씩 먹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강아지도 입맛이 있더라고요. 저 3가지 중에 다 먹어보면 제일 비싼 거,
예, 오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리를 제일 비싼 거. 예, 그래서 저 한 통을 계속 먹고 있고요. 또 저 집에 쓰이는 모든 생필품들이 포인트로 전환이 돼서 그것이 수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 전 세계 선진국의 많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소비하는데 결정적으로 구매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비춰봤을 때 아메이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에 합당한 가치, 100% 만족 보증하고 있죠. 구매용이 편한 거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죠. 홈미팅조차도 하고 있죠. 브랜드에 대한 신뢰, 아메이 제품의 신뢰도는 이미 뭐 최고죠. 또 소비자의 개인의 안전도 당연히 이 제품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요. 제품의 서비스나 범위는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제품들을 다 하고 있죠. 고객 경험,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ABO들이 제품을 써보고 만족된 느낌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믿을만한 거죠. 또 임직원의 운영 방식, 요즘 ESG 많이 얘기하는데 아메이는 이미 60년 전부터 ESG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우리 ABO들이 소비자를 1대1로 만나서 사업의 경험이라든지 제품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많은 항목들이 이미 우리 아메이 사업은 되고 있고요. 통용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보고 싶은 몇 가지를 제시해볼게요. 아메이가 왜 기회인가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써보고 만족한 제품들을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떤 판매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나마도 소비자의 불만족도 대응하기 때문에 100% 만족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또 이 사업은 좋은 품질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그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를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뭐 제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LG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이상의 다른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좋다고 하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은 갤럭시 좋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메이 제품은 다 좋다 그래요. 그런 제품 많지 않습니다. 예, 어떤 한 생필품이 모든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메이 제품이 그런 제품이고요. 이미 한국조차도 30년이 넘는 많은 소비자를 통해서 아메이 제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품질 소비자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니즈가 많고요. 놀라운 사실은 아메이가 그런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발 마사지기 써보셨죠? 저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좋아요. 리플렉서는 딱 집에서 앉으면 벌써 내 몸 전체가 케어받는 느낌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발만 마사지를 하는데도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필요한 제품들, 또 최근에 굿슬립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수면 관련 제품들. 여러분 혹시 강남이나 도심에 한번 나가보시면 수면 카페라는 게 생겼어요. 수면 카페.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10,000원을 내고 1시간을 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잠 1시간 자려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안 먹고 수면 카페에 가서요. 음악 듣고 마사지 기계에 들어가서 1시간을 잡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이 굉장히 부족해졌고요. 그 수면을 케어해주는 산업은 다이어트 시장만큼 커질 겁니다. 이미 미국은 여타 선진국들은 수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한국도 그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트렌드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아메이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생필품들이야말로 불황이 없는 사업이죠. 뭐 전쟁이 난다고 치약을 안 쓸 리는 없을 거고 놀라운 사실은 아메이 사업이 이미 30년이 넘었고 많은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후원하신 여러분 스폰서들이 마음껏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결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좋을 수 있냐고. 근데 세상에 그런 게 한두 개씩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도 20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지. 비디오 가게죠. 예전에는 이렇게 비디오 가게에 가서 영화라든지 매체를 빌려서 봤죠. 근데 지금 뭐가 대체하고 있죠? 예,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VOD라고 하죠. 예,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면 on demand,
붙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VOD가 있고요. 카 온 디맨드. 예, 잘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호텔 온 디맨드. 뭐죠? 에어비앤비. 아메는 거 뭐냐면 프로덕트 온 디맨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들을 일일이 다 맞춤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은 60년이 넘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플랫폼 비즈니스와도 일맥상통하는 용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성공하는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온 디맨드가 붙어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편은 아메이 사업, 아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펼쳐본 거고요. 물론 전 세계에서 직접 판매협회 1위를 계속 하고 있죠. 두 번째 표를 보시면 59년 이래 우리 같은 ABO들한테 전 세계에서 보너스로 제공하고 있는 이 돈 규모가 무려 82조가 넘습니다. 사실 저 숫자는 3, 4년 전에 제가 조사한 숫자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저 돈이 만약에 아메이 같이 우리 ABO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아메이라는 회사가 직접 판매를 했다면 저 돈이 광고라든지 유통비로 나갔겠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아메이라는 회사는 11조가 넘는 큰 대기업이고요.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6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7,100만 가정에서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우리나라에서 58% 이상의 가정에서 이 제품이 쓰고 있고요. 이것도 글로벌 100 아메이가 부동의 1위,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너스 지급률이 35%에 육박하고 있죠. 사실 아메이가 대단한 건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년 전에 은행이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아메이가 1차 보너스, 월간 보너스를 15일, 사실은 14일 정도에 지급을 하죠. 근데 그 파업 날짜가 그 보너스 지급 날짜 거의 맞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메이 한 달에 매출액이 꽤 컸었는데 한 달에 1차 보너스로 나가는 금액이 뭐 몇백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찌 보면 은행이 파업을 하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메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주더라고, 미리. 예, 미리. 파업을 한다는 날짜보다 미리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열흘 정도가 났어요. 물론 파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줘야 될 날짜보다 미리 10일 이상을 먼저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백억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불순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오너예요. 회사의 오너예요. 몇백억을 안 줘도 돼. 안 준다기보다 나중에 줘도 돼. 그럼 그 이자가 얼마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전 아메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준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은 결국 뭐냐면 소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마트에서 쓰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소비자를 쓰면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작게 받겠죠. 이건 뭐 부부 합산도 안 돼요. 예, 전혀 나만 받는데 저 포인트를 가지고 뭐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메이는 현금 캐시백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메이 제품이 비싸다라는 얘기 저도 잘 안 들어봤는데 과거에는 비싸다라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이 원가 구성을 잠깐 보시면 제조 원가는 당연히 아메이 제품이 좋겠죠. 왜? 품질 좋아야 되니까. 또 광고 유통비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여서 우리한테 캐시백이 되는 거죠. 사실 아메이 제품을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좋은 제품을 쓰고 캐시백을 받으니까. 단 내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지금부터 이제 아메이의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아메이가 또 괜찮은 비즈니스인 이유가 뭐냐면 물가 본전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보너스가 그대로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1억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냥 내가 쓰기에는 큰 돈이죠. 하지만 1억짜리 집이 서울에 없어요, 이제. 그죠? 1억짜리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엔 터무니없는 돈이죠.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엔 아마도 그냥 쓰기에도 만만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내 수입이 늘어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98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 설명을 들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게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이 한 150만 원 됐었거든요. 1억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 된다 그랬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한국아메이의 다이아몬드 평균 연봉은 1억 5천이 넘죠. 제가 좀 이따 제시해 드릴 텐데 뉴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비율은 1대 1.73이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주의력이 흐트러졌다면 지금 잠깐 집중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여러분들을 후원하실 스폰서가 있을 겁니다. 메인 위에 스폰서가 있고요. 내가 있고 내가 2명 정도를 후원해서 물건을 소비했다고 가정을 하면 각자 필요한 것들을 20만 점씩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어떤 피라미드나 다단계들은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먼저 한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요. 뭐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한 사람들을 먼저 주고 나중에 한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나중에 한 사람들을 먼저 줘요. 자,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체 4명의 매출액이 80만 점이겠죠. 80만 포인트는 6%에 해당되고요. 곱하면 4만 8천 원이 나오는데 이 4만 8천 원이 나와 스폰서와 내 파트너들의 모든 매출액에 대한 보너스인 거죠. 자, 4만 8천 원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저 돈을 누구를 먼저 준다고요? 나중에 한 사람들을. 자, 그럼 나중에 한 사람들 나 이하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60만 6% 3만 6천 원이죠. 남들이 12,000원 누구 돈이라고요? 나를 후원한 스폰서의 돈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얼마냐? 나는 자, 내 매출액에 대한 보너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만 6천 원. 저걸 다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고 싶지만 A, B도 나눠줘야 되겠죠. 물론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메가 다 해줍니다. 자, 60만 점에 3만 6천 원에서 A와 B의 20만 점 3% 2명을 빼주면 내 보너스는 2만 4천 원이죠. 여기서 보시면 6천 원, 6천 원, 2만 4천 원, 12,000원을 다 더하면 4만 8천 원 나오죠. 누가 제일 많이 벌었죠? 저죠. 아까 제가 아메이 사업이 물가 보정 기능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는 PB, BB 비율에 의해서 1.73을 곱한 아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듣고 제 아내가 했을 때 처음에 반대했다가 우연이라기보다는 속아서 홈미팅을 쫓아가게 됐어요. 저녁에 퇴근했더니 제 아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잠깐 들어갔더니 칠판이 걸려 있었고 그때 처음 사업 설명을 듣게 됐었어요. 근데 뭐 제 아내가 하는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깨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 6년차, 7년차 정도의 직장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능력도 인정을 받았고 제가 건축과를 나왔거든요. 건축 쪽에 자격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모신 소장님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소장님은 저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늦게 출근하시고 사무실에서 안 나오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제가 이제 아파트도 여러 채 져봤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그 동 담당 기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질 때 엘리베이터 없죠. 그러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보통 한 기사 한 명이 아파트를 보통 200세대 이상을 맡습니다. 그 200세대 이상인데 한 세대에 방이 3개 있고요. 화장실 2개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이 있을 거고 발코니 한 3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용도실도 한 2개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집 한 채의 공간이 12~13개가 나와요. 그 집을 200개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 하루에 3만 보 이상 걷습니다. 3만 보 이상.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돈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메 사업을 들어보니까요. 선착순이 아니래. 노력순이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대요. 저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수익 구조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저희는 열심히 한 덕분인지 몰라도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제가 36살 때 그 회사에서 과장이었고요.
그 당시 2001년도 얘기예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S대기업에서 받던 봉급이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 연봉이 1억 2천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은퇴했어요. 전 36살에 은퇴해서 지금까지 아메 사업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고요. 멋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은퇴했죠. 지금 보니까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외치는데 전 이미 파이어족이었더라고요. 제 자신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놨더라고요. 아메 사업이 그걸 가능하게 했고 이게 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까? 성실할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도전해 보세요. 좀 더 사업을 키워보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 되냐면 치약을 쓸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샴푸를 쓸 줄 아는 사람, 화장을 가끔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6명 정도 소개해 보세요. 그럼 이런 표가 되겠죠? 전체 회원이 7명이 되고요. 전체 매출액이 140만 점이 되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인트 다 제외하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보너스가 9만 원이 되겠죠. 물가 보정 지수를 곱하면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죠. 나쁘지 않죠. 여기서 한 번 더 단계를 내려보죠. 저 6분들이 4명을 소개하면 전체 회원 수가 31명이 되고요. 매출액은 620만 점이고요. 또 하이 네트워크 파트너들 다 제외하고 나면 57만 원 곱하면 98만 6천 원이 나한테 들어오죠. 자, 여기서 브론즈 빌더는 뭐냐면 2년 전부터 아메이가 저런 네트워크 15% 이상의 네트워크가 되고 세력의 6% 이상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브론즈 빌더라는 보너스를 추가해서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요. 한 31명 정도 네트워크가 돼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정도의 예금 이자로 보면 한 10억 정도 예금해야 돼요. 그 돈이 자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가서 1580만 점이 되고요. 매출액을 다 계산해서 빼줄 걸 다 빼주고 나면 넷 보너스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질문했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냐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그런 수입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1000만 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를 SP라고 하고요. SP가 된 달러부터 1년 이내에 3번 하시면 GP, 6번 하시면 플래티늄이고요. 12번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성장하게 되고요. 연봉 개념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가 됐을 때 어찌 보면 노력과 수입의 변곡점 정도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되고요. 또 그 다음을 넘어서 내가 2가정 정도를 도와줘서 플래티늄을 만들어 드리면 사파이어가 되고요. 3가정이 되시면 에메랄드, 6가정을 도와드리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최근에 만나보면 다이아몬드는 다 알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현재 한국아메의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이상의 수입이 되고요. 제가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회계년도 안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리퀄리파잉을 하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까라는 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자, 이게 수입 계산입니다. 무려 2억이 넘죠. 이거는 현재 보너스 기준으로 성장을 아주 정석대로만 했다, 아주 기본적으로만 했다고 생각했을 때 2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수입이 된다면 경제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퍼센테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6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6년 동안에 계산하면 6년의 총 수입은 6억 8천이 넘고요. 그걸 6으로 나눠보면 매년 1억 1천만 원 이상을 번 꼴이 되고요. 그걸 개월수로 나눠보면 시작한 달러부터 950만 원 번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퍼센테이지예요, 3%. 근데 시작해서 6년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950만 원 이상 번 꼴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직장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최근에 5년간 직장의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 저런 퍼센트가 됩니다. 저 중에서 5%, 4.6%라고 계산을 하고 연봉이 상승하는 것과 아메이 사업의 수입이 상승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시작할 때는 아메이 사업의 수입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시점 역전이 가능하고요. 그 역전이 돼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놀라운 사실은 직장은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 친구들이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대부분이 은퇴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물론 그들도 열심히 산 사람들이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삶의 질을 보면 상당히 불안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건 다니 사뭇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들. 아메이 사업의 수입은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겠죠. 수입의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건 내가 노력한 말을 받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말보다는 내가 원하는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꾸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력순이고요. 오늘 이 IDFC를 이끌고 있는 우리 김일주 대원 보시면 늘 감동이지 않습니까? 평생 사업. 그게 사실 제가 안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죄송한 얘기지만 50이 넘어가고 나서 평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나 이제 뭐 하지? 전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이 은퇴하고 나서 나 이제 뭐 하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라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고요.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서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가 뭐 산악인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돈과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요. 돈이 많다고 라이프 스타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건설 현장에 가면 이거 비속어 써도 되나요? 오야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야지? 건설 현장에 작업 반장님들 계세요. 어떤 공정에 벽돌 쌓는 오야지. 그분들 삼성 기사들보다 훨씬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분들 라이프 스타일 안 나와요. 돈은 많지만. 근데 아메 사업을 통해서 아메라는 회사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죠. 또 아메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메 사업은 뭐냐면 좋은 제품 쓰고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면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을 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또 하겠죠. 그 다음 또 내려가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뒤에 또 누가 있다는 거죠. 아메에서 결국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예요. 세일즈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중에 보신 영화 있으세요? 탑건 추천합니다. 탑건. 탑건 매버릭 추천합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저 영화를 보면 주변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하면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품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 쓰시고요. 어차피 남는 개인 시간 투자하시면 아메 사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메 사업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메 사업도 있습니다. 아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메 사업의 자유가족 희망보상, 식스밸류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밸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ESG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60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제 치앙마이 리더십을 갔다 왔는데요. 이 아메이 사업의 여행이 특별한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도전해서 성취하는 거죠. 좀 다른 느낌이고요. 내가 함께 도전한 사람들과 이 삶을 공유하는 거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요번에 처음 저희 같이 간 처음 파트너 남자분이신데 여행 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상시에도 영업 쪽에서 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평생에 비행 시간을 모르고 간 첫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비행기 뜨는지 모르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요. 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번에 가족여행이었죠. 자녀들과 가족여행에게 내가 도전한 것들을 증명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 4살, 2살 때부터 아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6살, 4살 때 첫 여행을 갔습니다. 괌 여행으로. 그 당시 그 괌 여행이 한국 아메의 최초의 가족 여행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아메 사업을 해서 여행을 도전하게 됐고요. 왜 했냐면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꿔주고 싶었고 여행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아메가 첫 가족여행으로 괌을 제시한 거예요. 최초로. 열심히 했죠. 그 아이들에게 여행을 선물해 줬죠. 그러고부터 지금 동안 20년 넘게 아메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20살이 넘어간 시점이 되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나 봐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데려간 좋은 여행이었다면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보상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여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여행들 사진 몇 개 뽑아왔고요. 김일성님과 같이 다니는 여행도 많고 또 내년에 우리 삿포로 가지 않습니까? 삿포로에서 찍은 여행도 있고요. 뭐 저희 아이들은 삿포로에서 스키 배웠거든요. 그런 여행들을 다녔는데 제가 여행의 어떤 멋있는 점들을 알려드리기보다 하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번엔 치앙마이에 가서 받은 아미에서 마지막에 준 선물입니다. 코끼리 상이죠. 요만한 건데 그냥 기념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주는 기념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열어보고 들어있는 팜플렛, 조그만 팜플렛을 봤는데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엘리펀트 뭐죠? 퍼레이드. 엘리펀트 퍼레이드라는 이 기관이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인데 2006년에 지뢰를 밟은 코끼리를 영감을 받아서 코끼리를 보호하고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한정판이에요. 제가 받은 코끼리는 2,000개 중에 861번째 코끼리예요. 전 이걸 봤을 때 아메이라는 회사가 단순하게 그냥 좋은 선물을 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선물 하나에도. 여러분들 여행 가서 많은 걸 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액티비티를 하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행을 통해서 아메이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메시지 주고 싶은지 이 선물 하나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여행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어요? 어떤 여행이 이런 감동을 우리한테 주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많은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 사업은 이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필품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이건 시스템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온통 머리에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죠? 하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나만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죠? 그런 거 많아요. 그죠? 헬스클럽 다니다가 그만둔 적 있어요? 없어요? 영어학원 다니다가 그만둔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게 그 헬스클럽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는 내가 문제지 이 사업의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책인데요. 기버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5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들이 다 아메이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단순히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김일진 의원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자신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계시죠. 또 보상의 법칙, 얼마나 많은 수입들이 효과적으로 나눠지고 있느냐. 영향력의 법칙. 여러분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라는 것 같아요. 점점 가장들,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죠. 가장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의 삶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또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진실되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 우리 창업자께서 얘기하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리치드 버스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떠한 성공을 거둘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까지? 도전하기 전까지. 근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고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이 비즈니스의 의미예요. 내가 후원하는 그들은 자신을 못 믿지만 나는 그들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스폰서님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좌절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희망을 통해서 멋진 도전을 이어가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메이가 왜 기회인지 정말 무결점의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이기본 리더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유채비 리더님이 시간의 빈곤,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하죠. 이 아메이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 성영희 리더님 정말 대단한 신뢰의 아메이라고 하셨고, 이주성님 철원에서 소대장 했습니다. 저는 초봉이 85만 원이셨다고 하는데 전국에 계신 모든 소대장님들 아메이로 잘 끌어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승리의 기운으로 여러분 모두 두 FCA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